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TV MC 비고시원 현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나 있다고 추정되지만 실제로 장애 등록률은 매우 낮은 안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매 병원 성형외과 박준호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실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들의 얼굴 재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안면 장애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안면 인식 장애가 떠올랐는데요. 저와 같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영화 원더를 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 그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맞죠? 예, 맞습니다.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안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얼굴을 감추기 위해 헬멧을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27번의 성형수술을 견뎌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 분야에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영화처럼 안면 장애는 안면부에 외형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안면 인식 장애는 주로 뇌의 기능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일 수도 있고 특정한 뇌 손상이나 신경학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두 장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외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면 장애군요. 예, 맞습니다. 얼굴의 구조적 이상이나 비대칭으로 인해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관 이상으로 볼 한쪽이 크게 부풀어 올라 있다거나 입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르거나 하는 모습이 안면 장애에 속하게 됩니다. 이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일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 정도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안면 장애와 이제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면 장애는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면 장애 중에 심한 장애는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이 되었거나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경우에 안면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졌거나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백반증이 있는 경우 또는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면 장애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안면 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화상이 있겠습니다. 화재나 사고로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피부 이식 수술이나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순열이나 구개열, 크루존 증후군 같은 유전적 질환들은 안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선천적 질환의 경우 출생 때부터 음식 섭취나 호흡에 관련된 중요 구조의 변형이 나타나고 부정교합이나 중안면부 함몰, 발달 지연, 발음 장애 등 기능적 문제를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하나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성장에 맞춰서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이제 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자라면서 얼굴에 눈이나 코, 입 다 함께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에 맞춰서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구순열이나 구개열은 가장 흔한 선천성 안면 장애 중 하나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잇몸 뼈와 위턱뼈 그리고 코뼈의 변형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신생아 때는 분유를 먹거나 수유를 하기도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시기에는 아동의 특징을 고려한 전용 젖꼭지나 도구를 사용해서 적절한 수유법으로 충분하게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 비치조골 교정기를 장착하면 수술 전에 구순구개열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코 모양을 정상적으로
치환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신생아 그 시기 이후에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생후 3에서 6개월 내에 1차적으로 입술 성형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12개월 내외로 입천장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증상에 따라서 중이염 치료라든지 목젖 성형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구순열이나 9개월은 과거보다 치료 수준이 향상되면서 안면 기형이나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그 속도에 맞춰 치료를 계획해야 하는 게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천적인 안면 장애의 경우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반안면 외소증은 얼굴 한쪽이 저성장하면서 안면 비대칭이 되는 질환으로 저성장하는 쪽은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다 작아서 얼굴의 중심선이 병변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면골이 성장함에 따라서 얼굴 비대칭이 차츰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악골 신장술이나 상악 치조골 성장 유도 치아 교정술을 이용해서 골격을 늘려준 후 지방이식술, 줄기세포 치료 등으로 대칭성을 유지하도록 치료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악수술로 교정하고 소위증이 동반되었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본인의 연고를 이용해서 귀를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이나 턱의 이제 부정교합 등도 이제 선천적인 안면 장애 한 종류라고 하던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치료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루존 증후군은 두개골과 안면골의 윗부분, 즉 아래 턱을 제외한 안아골, 안면골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을 우리가 부릅니다.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유압되어 두상이 납작해 보이고 성장하는 안구를 담을 안아골 자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서 윗턱과 아래턱이 맞지 않는 주걱턱 형태의 부정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눈이 크고 귀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또한 점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 두개골 및 악안면골의 골형 성형술 및 골 신장술을 통해서 얼굴 모양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간의 치아 교정과 여러 차례의 골 성형술들을 이용해서 정상적 모습으로 재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 이형성증 또는 롬버그병, 신경섬유종 등 다양한 선천적 안면 장애 질환이 있는데 모두 각자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사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면장애 치료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구순 9개월이 있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입술과 입천장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서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에 입술을 복원하는 수술을 진행했었고 1년 정도 지나서 입천장을 복원하는 두 번째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언어 치료라든지 영양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아기가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인데도 큰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마음도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그렇다면 후천적인 안면장애 치료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큰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남성분도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얼굴의 절반 정도가 압착되고 화상으로 인해 피부와 근육이 떨어져 나간 환자분이셨고 여러 차례 재건 수술을 통해서 코의 형태를 재건하고 피부 이식술로 외형을 개선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혹 여러 차례 수술과 외형의 변화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재건 치료 뒤에는 항상 정서적 지원이 동반돼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에는 필요시 정신과학적 치료와 심리치료, 언어치료 등이 동반돼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안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마주하는 얼굴에 기형이나 장애가 있다 보니 차별이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희귀하기도 하고 인지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교육과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안면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종종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사회적인 편견을 두려워하셔서 장애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면 장애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또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안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상식을 문을 여는 이따 퀴즈!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안면 인식 장애의 줄임말은 안면 장애다. 정답은 X입니다. 안면 장애는 안면에 외형적으로 기형이 있는 경우이고 안면 인식 장애는 신경학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선천적 안면 장애는 성장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정답은 O입니다. 각 질환에 따라서 성장 과정에 맞는 치료법이 있고 성장하는 속도와 추가적인 증상을 고려해서 성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관련 과의 유기적 협진으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안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또 따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안면 장애는 단순한 외적 장애가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정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